내가 걷어 키운 한 아이. 친자식처럼 아꼈는데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사위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기막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내 모든 걸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준 모든 걸 빼앗고 내 가족을 무너뜨리려 한 진짜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 겨울 서울의 한 외곽 동네. 그곳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경, 당시 나이 43.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아들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고 그 평범함 안에는 버겁고도 익숙한 고단함이 스며 있었다. 정미경의 분식집은 동네에서도 소박하기로 유명했다. 반찬 하나에 국 하나, 볶음밥과 김밥 정도가 전부인 작은 가게. 하지만 미경은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단골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을 나눴다. 그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은 가게 뒤편 쓰레기 더미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한 소년을 보게 된다. 겨울 바람에 얇은 옷을 껴입은 채 떨고 있는 소년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그 누구보다 또렷하고 깊은 눈동자. 그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소년은 진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보호시설에서도 튕겨나와 거리를 떠돌던 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가 갈 곳은 없었다. 미경은 고민 끝에 소년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준다. 그 소년은 먹을 때조차 조용했다. 눈치 보지 않으려 애썼고 고마움을 표현하려 애썼지만 그의 표정엔 상처와 두려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미경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소년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결국 그녀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게 된다. 정미경의 집에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그녀의 친아들 지훈이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지훈은 내성적이지만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지켜봤고 그 트라우마는 그를 쉽게 무너지게 만들었다. 진우가 집으로 들어오던 날 지우는 말없이 방문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거절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미경은 애써 그 틈을 모른 척했다. 그녀는 진우의 성실함과 고마움을 받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깍듯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진우는 빠르게 적응했다. 학교에 들어갔고 언제나 성적은 최상위권이었다. 선생님들조차 놀랄 정도로 독하게 공부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반면 지우는 점점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머니가 진우를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질투와 외로움,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감정 속에 갇혀갔다. 정미경은 그 변화에 둔감했다. 그녀는 늘 진우를 착하고 고마운 아이라고 말했고 지훈에게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나무라기만 했다. 시간이 더 흐른다. 진우는 서울대에 수석으로 입학한다. 언론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고아 출신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장학금과 후원이 쏟아졌고 그는 빠르게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지우는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 재수를 시작했지만 집중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불안과 분노 속에 방황했다. 그 무렵 정미경의 삶도 변화했다. 분식집은 문을 닫았고 미경은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나이는 많고 체력은 달렸지만 그녀는 늘 진우 같은 아이가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위로했다.
지우는 그 말에 무너졌다. 어느 날 그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물음에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다. 지우는 집을 나갔고 연락은 끊겼다. 미경은 진우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다. 진우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어느덧 임원 후보로 주목받는 위치에 올라섰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로 자리매김했고 그의 이름은 여러 비즈니스 매체에 오르내렸다. 그런 어느 날 정미경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그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지훈이었다. 5년 만에 다시 연락이 온 아들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결혼해. 미경은 놀라며 물었다. 누구랑? 지우는 말했다. 진우랑. 그 순간 미경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토록 헌신하고 아끼던 두 아들이 이제는 부부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시작도 아니었다. 그들의 재회는 우연이 아니었다. 진우는 다시 미경 앞에 돌아오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끝에는 진실과 복수,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미경은 혼란스러웠다. 진우가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사위가 되었다고. 남편이 아닌 사위라니. 단어 하나가 뇌리에 충격처럼 박혀버렸다. 지훈의 말은 사실이었다. 진우는 여성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남자였고 그의 배우자 역시 남자였다. 지우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숨어있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진우와의 결혼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었다. 정미경에게 그것은 이중의 충격이었다. 하나는 자신의 친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대가 자신이 키워준 그 아이라는 사실. 그녀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며칠 뒤 지훈이 진짜로 진우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하자. 그녀는 말없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현관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섰다. 그중 하나는 수년 전 자신이 가르치고 먹이고 재웠던 진우였다. 그는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작은 아이가 아니었고 사람들을 제압하는 눈빛과 냉철한 표정으로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미경 씨. 그 짧은 한마디는 정미경의 심장을 그대로 쥐어짜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강행했다. 식은 조촐했지만 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대기업 임원 후보와 유명 회계사 커플의 동성 결혼. 그리고 정미경은 그 기사 속 사진을 보고 마른 침을 삼켜야 했다. 진우의 눈빛은 냉정했다. 지훈의 손을 잡은 채 가장자리에서 사진을 찍힌 진우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복수의 종착지에 도달한 한 남자의 냉소에 찬 승리의 표정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정미경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시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 실수가 범죄였다면 혹은 그것이 덮어둔 죄였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찾아온다. 정미경에게는 남몰래 감춰온 과거가 있었다. 진우가 처음 집에 들어왔던 그 해, 한밤중 그녀는 술에 취해
무언가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진우는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날 이후 진우는 말이 없어졌다. 그 사건은 둘만의 비밀로 묻혀갔다. 진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미경 역시 스스로를 그런 적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진우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이 느꼈던 공포와 수치, 그리고 배신감까지도.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첫 단추는 정미경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일이었다. 즉 지훈. 진우는 계획적으로 지훈에게 접근했다. 지훈이 가장 힘들던 시기에 우연을 가장한 구원자로 다가갔다. 그의 말은 달콤했고 위로였고 진심처럼 보였다. 지훈은 빠져들었다. 그 둘의 관계는 형과 동생이 아닌 연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진짜였을까? 아니었다. 진우에게는 오직 복수만이 존재했다. 지훈이 미경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우는 그의 마음까지 장악했고 결혼이라는 끝판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었다. 그리고 결혼 후 진우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훈을 철저히 무시했고 폭언과 냉대를 퍼부었으며 밖에서는 지훈을 무능한 남편이라 조롱하기 시작했다. 정미경은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진우의 손바닥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그녀가 다니는 직장에도 압력을 넣었다. 정미경은 해고되었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집세를 못내 쫓겨났고 결국 고시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날 밤 정미경은 혼자 술을 마시며 거울을 바라보다가 그 거울 속에서 처음 만났던 진우의 눈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만든 지옥을 이제 당신도 살아봐야죠. 정미경은 울지도 못했다. 죄책감과 억울함, 후회와 분노가 뒤엉켜 터지지도 못한 채 가슴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진우의 복수에 숨겨진 더 큰 이유. 그리고 정미경이 그에게 저질렀던 두 번째 죄가 밝혀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지만 어떤 진실은 오히려 너무 늦게 밝혀져서 모두를 망가뜨리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진우는 정미경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었다. 직장을 잃게 만들었고 그녀가 의지하던 사람들을 모두 등 돌리게 만들었다. 그는 교묘했다. 직접 나서서 공격하기보단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정미경을 무너뜨렸다. 그녀가 빌려 쓰던 고시원에도 압력이 들어갔다. 퇴거 통보는 문자 한 줄로 날아왔고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다. 지우는 무기력했다. 결혼 이후 점점 우울감에 빠졌고 진우와의 관계는 형식뿐이었다. 지우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자해 시도까지 하게 된다. 그 모든 과정을 진우는 아무 감정 없이 지켜봤다. 하지만 정미경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통의 익명의 편지를 받는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들어 있었다. 20년 전 정미경이 일하던 분식집 뒤편. CCTV에서 캡처한 영상의 스틸컷. 사진 속에서 술에 취한 정미경은 어린 진우를 잡아 끌고 있었다. 표정은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고 진우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입을 틀어막았다.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한 장의 출생신고서 복사본이었다. 그 출생신고서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부모란 칸에 적혀 있었다. 정미경 어머니, 최기석 아버지, 진우의 출생신고서였다. 정미경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생각보다 진실은 더 지독했다. 진우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정미경의 숨겨진 아들이었다. 과거 23세 정미경은 당시 직장 상사였던 최기석과의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된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걸 잃을 것이 두려웠던 미경은 아이를 낳자마자 고아원에 보내버렸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아이가 자신이 살던 동네의 분식집 뒷골목에 거짓골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진우였다.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고 기억도 흐릿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그는 자라며 고아원에서 서류를 통해 자신의 친모가 정미경임을 알게 되었고 세상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어린 나이에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복수를 결심했다. 어린 마음에 품은 그 다짐은 시간이 지나며 굳건해졌고 성공이라는 칼날을 손에 쥐게 된 지금 그는 복수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는 미경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면서도 모자 관계를 들키지 않도록 늘 조심했고 철저히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이복 형제 지훈을 배우자로 삼음으로써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시켰다. 정미경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왜 진우는 처음부터 눈빛이 달랐는지, 왜 그렇게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봤는지, 왜 어릴 적에도 말수가 없었는지, 그 모든 이유가 그녀 때문이었다. 정미경은 무너졌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약을 한 움큼 삼킨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순간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은 진우였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병실 창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그녀는 울었다. 처음으로 통곡했다. 그 통곡은 누구에게 들려줄 수도 누구에게 이해받을 수도 없는 절규였다. 인간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이다. 이제 진우의 복수는 마지막 단계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정미경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마저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훈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잊는다. 그러나 상처는 시간을 먹고 더 깊어진다. 더 조용히, 더 확실하게 누군가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정미경은 절에서 조용히 살았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오직 지훈의 안부만 확인하며 조용히 숨 쉬듯 살아갔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믿었을 무렵 그녀의 우편함에 한 통의 국제 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진우. 그것은 진우가 남긴 유서였다. 봉투 속 편지는 A사지로 빼곡히 적힌 4장.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된다. 정미경 씨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끝까지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전 어릴 적 당신에게서 받은 고통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밤, 당신은 술에 취해 제게 소리쳤고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당신이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김치를 덜어줬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겠다고. 진우의 편지는 냉정한 복수의 선언과 오랜 상처의 기록이었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뜻밖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미안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지훈이요. 지훈은 처음엔 그저 도구였어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망가뜨리는 게 제 복수의 완성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순수했어요. 그 아이는 제가 만든 지옥에서도 저를 사랑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인간이 된 순간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전 떠납니다. 이제 지훈 곁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같아서요.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닿을 땐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언젠가 제 이름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불러주길 바랍니다. 아들 진우 드림. 그 편지를 읽은 날 정미경은 절마당에 주저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하염없이 울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아이를 진우야라고 불렀다. 진우의 소식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가 남긴 유서는 실제 유서였고 그는 해외에서 실종 처리되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선고는 가족이 아니면 요청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정미경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의 가족이 아니었다. 단지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시작점이었을 뿐이었다. 지우는 요양병원에서 서서히 상태가 호전되었다. 다시 책을 읽었고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으며 언젠가 진우의 이름이 TV에서 언급되자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아무도 몰랐다. 미경은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기도를 했고 누군가가 찾아오면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듯 받아들인 채 살아갔다. 인생은 때로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다. 피할 수 없는 상처, 되돌릴 수 없는 말, 회복되지 않는 관계. 그리고 가끔은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진우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